왼손으로 포핸드 친다고 해서 왼손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너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백핸드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테니스에서 할 수 있는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샷들이 있는데 비교적 가장 쉬운 샷을 좀 백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백핸드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백핸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조금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백핸드를 어려워하시는 이유를 좀 생각했을 때에는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보통 포핸드를 먼저 배우게 되죠. 이 포핸드는 내 몸 앞에서 치고 내가 쉽게 사용하는 이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이 샷을 구사하기 때문에 좀 익숙하기도 하고 몸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편안합니다. 투핸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두 손이 묶이면서 가슴이나 이 몸통이 이렇게 닫히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내가 쓰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샷을 구사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포핸드랑 달리 두 손이 묶여 있으면 이 리치가 굉장히 짧아지죠. 아무리 내가 몸을 뻗는다고 해도 포핸드보다는 훨씬 짧아집니다. 이럴 때 팔로만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임은 더더욱 어색해지고 뻣뻣해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감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스윙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스윙인데요. 나의 몸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조금 효율적인 스윙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손이 묶여 있어서 몸이 오그라들고 뻣뻣해지기 마련인데요. 처음에 스윙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테이크백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백핸드 테이크백을 하시면 당겨서 뒤로 빼는 요런 테이크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몸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팔만 뒤로 당기게 되면, 자, 옆모습 굉장히 여기가 경직되면서 테이크백이 나가는 거리가 짧아지게 돼요. 테이크백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팔만 당겨서 테이크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통을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왼손잡이 분들은 반대로 생각해 주세요.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집어 넣듯 몸이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면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죠. 옆모습은 왼손이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듯 머리 헤드끝 방향이 완벽하게 뒤쪽을 향하게 됩니다. 자, 회전, 왼손. 그러면 앞을 바라보고 있던 헤드끝이 완벽하게 내 등 뒤쪽.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팔꿈치는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고 오른쪽 손목이 살짝 꺾이게 돼요. 자, 이거를 제가 레슨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칼 차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딱 옆구리에 칼 차는 느낌? 준비 동작에서 테이크백까지 가져가는 그 동작이 되게 다양하죠. 뭐 이렇게 들어서 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져가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지션은 공치기 직전, 임팩트를 나가기 직전의 모습, 포핸드에서 코킹이라고 말하는 그 포지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날라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고 뛰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움직여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이 딱 뜨면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선수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기만의 박자나 시간을 맞추는 그런 동작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는 공이 딱 뜨면 이렇게 들고 가다가 공 치기 전에 탁 회전을 해놓고 임팩트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다시 들고 뛰어가서 치기 직전, 이 포지션을 꼭 만들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손이 묶여서 몸이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에 많이 걸리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한을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 중에 이 두 손을 이렇게 멀리 잡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손은 꼭 붙여서 잡으시고 몸통을 이용해서 내 몸의 제한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래서 공이 딱 떠서 백핸드로 왔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라켓 들고 움직여서 쫓아가서 자리 잡고 공치기 직전의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저 볼 때 이 몸통 앞면이 보이지 않죠? 딱 해서 턱은 살짝 오른쪽 어깨와 비슷하게 들어올 만큼, 턱이 내가 앞을 봐서 오른 어깨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회전해서 공은 이쪽으로 날아오는 방향을 시선을 넣어주시고,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보고 어깨 회전, 움직여서 오른발 딛고, 임팩트는 오른발 앞에서 맞게 돼요. 자, 이제 임팩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두 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임팩트 위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고 생각하셔서 자리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깝다고 여겨야 되냐면 이 정도로 내가 가까워도 되나? 이 거리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공이 떨어지는 그 위치에 공 밑에 발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저는 표현을 하고, 그 정도 위치가 돼야 딱 맞았을 때 굉장히 안정된 포지션으로 거리와 시선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체크를 했어요, 여러분. 자, 몸통 회전하고 움직이다가 공 떨어지는 위치 보고 오른발 깊게 딛고 임팩트 했을 때 오른발 바로 위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면 임팩트 시선 보고 중심은 오른발까지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뒷발이 살짝 들려 있죠.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임팩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백핸드, 투핸드 배우실 때 왼손으로 포핸드 치듯이 쳐보세요 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밀고 가는 그 구간을 왼손으로 포핸드 치듯이 쳐보세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임팩트가 시작이 됐을 때 이 부분부터 왼손으로 임팩트 쓱 밀고 가요. 스윙을 하다 보면 임팩트 위치에서 요만큼 가다 보면 몸이 이제 꼬이기 시작해.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 임팩트 오른발에서 살짝 밀고 가면 몸이 지금 반대로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내버려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핸드도 그렇고 팔로우 스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부분 어깨선 밑에서 스윙이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른발 앞에 굉장히 가깝죠. 거의 무릎 위에 끝이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임팩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이제 나머지 그 구간의 70% 정도까지 왼손으로 쓱 밀고 이동. 그러면 지금 카메라 앞에 제가 라켓이 지나갔죠? 자, 그러면서 몸의 움직임을 한번 봐주세요. 임팩트, 왼손으로, 오른손은 흔들리지 않게 계속 끌고 가줘야 돼요. 왼손으로 포핸드 친다고 해서 왼손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야.